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이고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생을 실패했다는 자괴감으로 나쁜 생각도 몇 번씩 하곤 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져 제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었어요. 저는 20대 중반에 소개팅을 통해 전 남편을 만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스스로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 생각이 들어 누굴 만나는 게 참 어려웠었어요. 왜냐면 제가 학력과 스펙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것보다 더 최악이었던 건 저 초등학생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엄마가 1년 만에 재혼을 했는데 엄마랑 재혼한 새아빠가 아니 그 아저씨가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이 만연했는데 어쩌면 제 인생이 여기서부터 꼬였는지 몰라요. 엄마는 왜 항상 남자를 만나도 이런 사람을 만나는지 이해가 안 갔고 아빠랑 살 때보다 그 아저씨랑 살 때가 더 힘들었어요. 그 아저씨는 저희 집을 노름판으로 만들었는데 사람들에게 자리값을 받고 장소를 제공하는 용도로 썼어요. 저희 집에서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잠도 자곤 했는데 엄마는 그 사람들에게 밥 차려주는 이모 역할까지 했죠. 한참 예민한 사춘기 10대 소녀가 이런 곳에서 산다니 말이 안 됐어요.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었고 매일같이 욕하는 소리와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들어야 했으며 이틀에 한 번꼴은 서로 멱살잡이를 하는 걸 봐야 했어요. 누구라도 이런 환경에선 저처럼 제대로 된 성장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판단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 아저씨와 엄마를 경찰에 신고해버렸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저희 엄마는 그 신고를 누가 했는지 모르고 있죠. 근데 문제는 엄마가 그렇게 쓴맛을 보고도 그 아저씨랑 헤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하루라도 빨리 성인이 돼서 제 손으로 돈을 벌어 독립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어차피 이런 환경 속에선 대학이나 공부는 언감생신 할 수도 없었으니 차라리 바로 취업을 하는 게 낫겠다 생각해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게 된 거였죠. 그리고 전 졸업을 하자마자 한 중소기업에 격리를 취직을 해 한 3, 4년 동안은 정말 악착같이 돈을 벌어 집을 빠져나왔어요. 그나마 저희 엄마랑 그 아저씨에게 고마웠던 건 제가 직장 생활을 해서 번 돈은 뺏어가진 않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절 투명인간 취급해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딸이 있는 집에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을 들인 거겠죠.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았던 제가 사회에 나가니 더 큰 시련에 부딪히곤 했는데 배운 것도 없고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뭘 해본 적도 없으니 제 자존감은 점점 바닥을 치닫고 있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처음 만난 전 남편이란 존재는 남자 그 이상 산 같은 존재였어요. 듬직하게 저를 감싸 안아주는 듯한 그런 감정을 느꼈거든요.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것도 참 우연처럼 한편의 드라마처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같이 일을 하던 대리님이 한 분 있었는데 저랑은 언니 동생 하며 서로 편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연애 사정도 대충 알고 있었는데 그 언니가 부모님 몰래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 남자가 하도 가난해 언니 부모님께는 말씀을 못 드렸대요. 그 언니네가 꽤나 잘 사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신 그 언니네 부모님께서 선자리를 하나 잡아가지고 오셨는데 언니는 차마 거절을 하지 못하고 저한테 그 선자리를 넘긴 겁니다. 그때 제 나이가 24살이었는데 그 언니는 너 24살 되도록 연애도 제대로 못 해봤으니까 그냥 나 대신 나가주면 안 돼? 그 자리에 나오는 남자 꽤 괜찮은 사람이래. 나중 일은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한번 나가봐. 라고 하는데 그 언니 말에 난생 처음으로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되었죠. 그렇게 만난 전 남편은 키도 훤칠하고 인물도 좋고 학벌이나 직업까지도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 앞에서 저는 더 이상 그 언니인 척을 할 수 없었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대리님 대신 소개팅에 나오게 되었다고요. 벌벌 떨며 죄송하다고 하는데 전 남편은 되려 저를 굉장히 호기심 있게 보며 저 같은 타입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만난 지 1시간 만에 다시 새로운 소개팅이 시작이 되었죠. 전 남편은 제 원래 이름과 나이를 묻기 시작했고 제 직업 그리고 스펙까지 다 이야기했어요. 사실 이런 나이인데도 괜찮냐는 말이 먼저 나왔는데
전 남편은 이런 제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남자가 절 좋아해주고 이뻐라 해주니 거기에 껌뻑 넘어가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1년 후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데 저보다 6살이 많은 전 남편은 한시라도 빨리 결혼을 해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도 제가 무슨 신데렐라가 된 듯한 기분이었죠.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풍선 날리고 제 뒤로는 연주단이 클래식 연주까지 해주며 화려한 조명 밑에서 제 손에 반지까지 끼워주는데 정말 가슴이 두근거려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제 주변에서도 완전히 출세했다, 취집하는구나, 진짜 이건 현대판 신데렐라다 난리가 났거든요. 이 정도로 저랑 전 남편과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는데 그렇게 한참 동안 신데렐라 역에 취했었는데 역시나 현실은 현실이었던 게 시어머니가 절 극심히 반대하시더라고요. 첫 만남에 제게 어떻게 내 귀한 외동아들을 만나게 됐어요? 급이 같지가 않은데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좀 맹랑한 부분이 있네. 아휴 참, 요즘 젊은 애들은 다들 돈 많은 집 남자들이면 눈에 쌍심지를 키고 노린다더니 그 말이 딱 맞는 말이네. 라며 고개를 꿋꿋이 들어 저를 노려보시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그만 얼음이 되었고 전 남편은 본인 엄마 눈치를 보며 어떻게든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농담이 과하다며 허허거리고 웃는데 저 말이 결코 농담은 아니란 걸 유치원생도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현실에 직면을 하였고 밥 한 숟갈, 차 한 모금도 못 얻어 마시고 주랭랑을 치듯 90도로 인사를 하며 쭈뼛거리고 나왔네요. 전 남편은 제게 본인은 절대 포기 안 할 테니까 저한테도 포기하지 말라며 이 결혼은 무조건 한다고 하는데 저희 엄마 또한 제 얘기를 듣곤 그 집 마나님이 뭐라고 하면 너는 고개부터 숙이고 잘하겠습니다 해야지. 이거 사, 네가 굽히고 들어가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그것도 안 하고 시집을 가려고 해. 네가 걔한테 시집을 가야 살 길인 거 몰라? 라고 하는데 저희 엄마 또한 제 등짝을 때리며 정신 차리라고 포악질을 하시더라고요. 이러니 제가 더 전 남편에게 의지하고 매달렸던 것 같아요. 전 남편은 어떻게 시아버님을 설득하고 집안 사람들을 하나씩 설득해 이 결혼을 밀어붙였고 결국엔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상견례도 없이 결혼을 하였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무식한 부모 얼굴은 볼 필요도 없다며 그 딸의 그 부모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저희 엄마는 이 말을 전혀 고깝게 생각하지 않고 결혼 허락했으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걸 보니 대체 내가 엄마 딸이 맞나 싶을 정도였네요. 친엄마란 사람이 저를 이렇게나 방관을 하니 시어머니도 그걸 눈치채곤 그때부터 제게 막말과 폭언을 퍼부으셨어요. 결혼하자마자 제게 머리에 든 것도 없는 멍청한 애가 밖에서 돈 버는 여자들 흉내는 내고 싶니? 너는 그냥 우리 집에서 이런 걸레질이나 하는 게 딱 네 수준이니까 직장 그만두고 가구 다 드러내고 먼지부터 닦아라 라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늘 제게 쳐다보지 못할 나무를 쳐다본 대가라며 엄청난 시집살이를 시키셨는데 일이 바쁜 남편은 이런 절 챙겨줄 여력이 없었고 결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곤 이제는 끝이라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어요. 남편이 약간 승부사 기질이 있어 뭘 하나 목표로 삼으면 꼭 그걸 해내고 마는데 남편에게 있어 제가 그런 목표물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았죠. 저는 이 부잣집 안에서 또 혼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선택한 결혼이니 이렇게 꾹 참고 살면 언젠간 사람 대우는 받고 살겠다 싶었는데 결혼한 지 딱 1년 만에 남편한테 여자가 생기고 말았죠. 남편은 저 몰래 그 여자와 관계를 가져왔지만 사실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야 한 게 이제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되었고 이런 불륜쯤이야 가볍게 스쳐 지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였기 때문이었죠. 근데 이런 상황에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끼게 되면서 저와 전 남편 사이를 더 갈라놓게 되었는데 전 남편이 만나고 다니는 여자를 시어머니가 붙여주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제게 너 며칠 친정 다녀와라. 집에 친척 어르신이 오셔서 주무시고 가신다니까. 그분이 의사하셨던 분인데 너 보여주기 아주 창피해서 내가 결혼 사실도 안 알렸다. 그니까 짐 싸들고 나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집을 나섰는데 그와 동시에 집 앞에 한 대의 승용차가 섰고 긴 생머리의 여자와 어떤 부부가 내리는데 저분들이 시어머니가 말한 친척분들인가 싶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전 남편의 새 여자였고 그 어르신들은 여자의 부모님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렇게 5일 뒤 집에 들어갔는데 시댁에선 비닐봉지에 제 짐을 한가득 넣어두었고 그 위엔 이혼 서류까지 올려놓으며 조용히 그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데 그 말에 어안이 벙벙해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전 남편이랑 둘이 얘기를 해본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제 멱살을 잡으며 우리가 네가 싫다고 네가 싫어서 나가라는데 뭔 대화를 해? 너같이 아무것도 없는 여자 데리고 1년 반 살았으면 많이 산 거야. 아무것도 없는 그지 주제. 어딜 감히 우리 집을 넘봐? 우리 아들도 너랑 결혼한 게 아주 실수라고 하더라. 10분이면 하는 혼인신고도 괜히 했다며 땅을 치고 후회를 하는데 이혼까지 질질 끌고 가지 말고 나가! 라며 비닐봉지를 집 밖으로 던지고 저까지 밖으로 냅다 집어 던지시더라고요. 전 남편과 얘기를 하려고 해도 시어머니가 본인 아들 핸드폰까지 가지고 있어 대화를 할 수도 만날 수도 없었어요. 저는 말 그대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듯한 기분이었고 하는 수 없이 며칠 동안 전 남편을 기다리며 가까스럽게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전 남편은 제게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데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하냐며 빨리 도장이나 찍으라며 난리를 치는데 그 모습을 보곤 전 아무것도 모르고 이혼 도장을 찍고 말았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저번에 봤던 그 긴 생머리의 여자가 배가 불러 남편과 함께 산부인과를 다니고 있다는 걸 미행을 통해 알게 되었죠. 시어머니랑 전 남편이 모든 걸 숨기고 계획하에 저를 떼어놓았다는 걸 몇 달이 지난 후에 알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불륜의 증거조차 알 수 없었으니 완전히 눈뜨고 코베인 상황이었던 거죠. 제 스스로도 제가 너무 한심하고 멍청했더라고요. 근데 이런저런 하늘에서도 불쌍히 여겼는지 제게 엄청난 기회가 하나 찾아오게 되었어요. 이혼 후 무일푼으로 쫓겨나 당장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다행히도 아는 언니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 언니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자기를 도와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언니가 하는 일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집에 찾아가 전체적으로 집안 청소를 해주는 그런 청소업체 일을 시작했는데 같이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며 제게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 청소 일을 하자는 게 조심스러운 눈치였어요. 근데 그때는 제 상황에 청소 일이든 무슨 일이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마냥 감사했고 써주기만 한다면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처음 언니와 둘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얼마 후 일이 들어와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집주인 얼굴을 보고 말이 안 나와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예전에 시댁에서 봤던 그 긴 생머리의 여자였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임신까지 한 임산부인 게 그 여자가 맞았고 마루에 걸려진 사진 속엔 전 남편이 그 여자와 서로 껴안고 있는데 사진 속 전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온몸에 소름이 다 끼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악연이 있나 싶었어요. 그리고 저만 아는 비밀을 품고 일주일에 한 번 오전부터 오후 2시까지 청소를 하며 그 여자와 단둘이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 여자와 단둘이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사실들을 듣게 되었는데 그 여자는 나이가 저보단 2살이 많은 직업이 피부과 의사였고 임신을 한 지는 7개월이 되어 현재는 쉬고 있다는데 임신 7개월이면 전 남편이 저랑 이혼을 하기 전이었단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게다가 그 여자는 아버지가 대기업 사장까지 하고 나와 부유하게 살았다는데 딱 그 집 식구들이 원하는 여자의 며느리감이다 생각이 들었네요. 근데 이 여자와 얘기를 할수록 이상했던 게 왜인지 이 여자가 전 남편의 결혼 사실은 모르고 있는 듯 했어요. 본인이 결혼하기 전에 혼전 임신이 되어 결혼식은 못 올렸지만 양가 부모님끼리는 서로 허락을 하셔서 바로 혼인신고를 했다며 별탈 없이 출산하면 그때 바로 결혼식을 올릴 거라고 하는데 저 나이나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여자가 전 남편의 실체를 아예 모르고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알아보니 이혼을 해도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지 않는 이상 등본이나 초본에는 혼자로 되어 있다는 걸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두 모자가 이런 허점을 이용해 이 여자와 혼인신고를 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니 저한테 그렇게 이혼을 빨리 하라며 난리를 치고 개거품을 문 거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곤 역으로 복수를 할 기회를 제게 하늘에서 내려주는 거라 생각을 했어요. 억울하게 이혼당한 제 심정을 알아주는 것 같았죠. 정말 이혼을 앞두고 그리고 이혼을 하고 나선 너무 억울해 미칠 것 같은 심정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나 빨리 기회가 오는구나 싶어 이 기회를 약삭빠르게 이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되려 저는 전 남편이나 CM이가 제 앞에 나타나 저와 딱 마주치길 하는 상황이 왔으면 싶었죠. 근데 제가 일하는 시간은 평일 오전이고 그 집에 있는 시간도 애매해 두 인간들을 보기엔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한 달 정도 일을 했을 때였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배가 땡긴다며 본인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좀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그 여자는 부모가 외국에 나가 있어 시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으면 첫 번째로 본인을 부르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 대신 전화를 걸어 집에서 일하는 청소업체 직원인데 지금 며느님 몸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으니 빨리 좀 와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20분 뒤에 시어머니가 어머 우리 며느리 어쩜 좋아 엄마 왔어 라며 호들갑을 떨고 엄마라는 호칭까지 붙이며 집으로 들어오는데 그 앞에서 저와 눈이 딱 마주치고 말았죠. 그러니 CM이 엄청 놀라서 당황을 한 얼굴로 어버버 하는데 자기 며느리 앞에서는 최대한 당황하지 않은 척을 하려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더라고요. 그 꼴이 너무 우스웠습니다. 그리고 119를 불러 뒤따라 간다는 말만 하곤 저와 단둘이 고요한 집안에서 남아있는데 시어머니는 절 보자마자 손을 올리며 미친년, 이렇게 남의 집에서 구질구질하게 청소나 하는 주제에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 무식한 거사. 상고나 나와선 부모백도 없는 게 네가 우리 목을 옥죄어와서 우리를 협박한다고 우리가 넘어갈 것 같기나 해? 너 이렇게 나 협박하는 것도 협박죄야 이년아. 말만 함부로 나불댔다 봐. 아주 내가 가만히 안 둘 줄 알아? 라고 하는데 저는 일부러 이런 CM이 앞에서 바보인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야 안심을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중에 더 크게 빵 하고 터뜨릴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러니 CM이는 그래야지. 네가 설설 기어야지 어쩌겠어. 무식한 게. 라며 일도 좋은 말 할 때 당장 그만두라고 하는데 다음날 전 남편의 와이프한테 연락이 와 몸은 괜찮다며 이제부터는 일을 안 나오셔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체 어떻게 또 구워 삶았는지 본인 시어머니가 와서 일을 해주겠다고 했대요. 저 또한 그 말을 듣곤 사모님, 제가 사모님하고 몇 달 동안 같이 일을 하다 보니 정이 많이 들고 언니 같기도 해서 그런데 가끔씩 제가 도와드리러 가도 될까요? 라고 하니 의외로 그래주면 자기야 고맙다며 솔직히 시어머니가 와서 도와주면 제대로 시키지도 못하고 불편하다고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여자와 계속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갔고 그 여자랑 전 남편에 대해 속속들이 알아보았는데 알고 보니 이 여자도 두 모자한테 꿈뻑 속아 아무것도 모르는 샌님이었어요. 처음엔 이 가정을 파기하고 싶은 마음이 더 앞섰는데 이 여자랑 알고 지내다 보니 이 여자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까 고민을 하던 중 이 여자가 출산을 하고 나서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 악독한 CM이는 그게 아니었죠. 그 여자가 출산을 하고도 여전히 제가 이 집을 드나드는 걸 알게 된 후로는 절 음해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그 여자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 본인 집에 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니 CM이가 와 있었고 CM이는 절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우리 며느리 다이아 반지가 없어졌다며 제게 내놓으라고 제 옷을 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게 얼마짜리 반지인 줄 아냐고 방방 뛰기 시작하는데 애미야, 그러게 내가 저 여자 그만 오라고 하지 않았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것 같아서. 이봐 아줌마, 이 집에서 당신 말고 외부인은 들어온 적이 없는데 우리 며느리 다이아 반지 당신이 가지고 왔지? 아니 당신 말고 우리 애들 집을 속속들이 누가 알겠냐고. 맨날 하고 다니는 게 청소일인데 내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이 선에서 끝내는데 당장 그만둬. 안 그럼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라며 마지막 경고라고 제게 들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또한 그 말에 순순히 물러나는 듯하며 그 집에서 일단 나왔는데 누가 봐도 그 다이아 반지 CM이가 가지고 간 거잖아요. 저는 다음날 전 남편 와이프한테 집에 있는 내 청소도구를 가지고 간다고 말하며 애기 내복과 양말 등을 선물해 주었고 애기 CCTV까지 선물을 해주며 요샌 가정집에서도 이거 많이 쓴다고 해서 사가지고 왔어요. 라며 방에 보일 듯 말 듯 설치까지 해주고 나왔어요. CM이가 훔쳤다는 단서를 어떻게든 밝혀내야겠다는 일념으로요. 그러니 그 여자가 제게 먼저 나는 지혜씨가 내 반지 훔쳐갔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내가 임신하고 나서 깜빡거리는 게 심해져서 분명히 어디 있을 거라 생각해. 근데 우리 시어머니가 저렇게 안 된다고 하시니
일단은 그만두었다가 내가 반지 찾으면 다시 부를게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어요. 라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곤 저도 하면 안 되는 짓인 걸 알지만 그 CCTV랑 연결되어 있는 어플을 받아 애기 방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후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시애미가 자기 며느리가 외출할 때 애기를 봐주러 왔다가 그 장면이 딱 걸리게 된 겁니다. 갑자기 애기 침대 매트 속에서 다이아 반지를 꺼내더니 혼잣말로 이거 팔면 그래도 돈 300원 나올 텐데 그년 핑계로 내가 이거 갖다 팔아야 되겠다. 얘는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 전부터 이렇게 비싼 다이아를 해달라고 해? 의사질하면서 돈 벌어놓은 것도 많았을 텐데 암튼 의사라고 해도 머리에 똥만 찼다니까 라며 지 손주를 보곤 그치? 네 엄마도 똥덩어리지? 네 엄마도 나한테 뭐 하나 걸렸다면 끝이야. 내가 네 아빠랑 전에 살았던 여자도 한 방에 끝내버렸거든. 이라며 아주 자기 입으로 술술 내뱉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모든 걸 녹화하곤 그 여자한테 연락을 해. 당신 시어머니랑 남편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며 지금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고 그 전에 떼어놓은 혼인관계 증명서를 챙겨 저도 그 집으로 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러니 집안에 혼자 있던 시애미가 문을 열자마자 제게 물을 한 바가지 부으며 너 내가 분명히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 오늘 내가 아주 너 끝장 본다. 라며 저를 자꾸 늘어지는데 저는 시애미 팔을 내동댕이 치며 당신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나를 대하는 거야? 어? 내가 당신 아들이랑 결혼했던 사이라고 한 번만 말하면 끝인데 무섭지도 않나 봐? 라고 하니 시애미가 콧방귀를 끼며 야, 요즘엔 재혼하고 가족관계 증명서나 혼인관계 증명서 떼도 흔적도 안 남는다고 하더라. 그런 네가 뭘로 증명을 할 건데 결혼 사진부터 식장 사진도 내가 싹 다 불태워버렸는데 라고 하는 말에 저기요 아줌마 저도 그거 좀 알아보고 왔거든요. 근데 2008년 이전에 이혼한 경우에만 흔적이 안 남아있고 지금은 혼인관계 증명서 보면 다 기재되어 있어. 잘 알고나 나불대. 그래서 내가 혼인관계증명서 떼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방금 당신이 다이아 훔친 것까지 CCTV로 녹화 다 되어 있으니까 그만 좀 깝죽대 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제서야 시엠이 제게 무릎을 꿇으며 잘못했다고 하기 시작하는데 이 여자도 참 벨도 없는 게 무릎 꿇는 것도 참 쉽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던 찰나 그 집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고 저는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이야기했고 더 일찍 말하고 싶어도 당신이 임신 중이어서 말을 못했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와 시애미만 남겨놓고 저는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그 여자한테 연락이 와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고 이혼 취소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출산한 아이는 어쩔 수 없지만 끝까지 싸운다며 소송이 끝나면 한번 보자는 말을 끝으로 그 집과의 인연은 끝을 내버렸습니다. 중간에 시엠이랑 전 남편 놈한테 몇 번이나 연락이 와 가만히 안 두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 또한 맞대응할 거라고 당신들이 알고 있던 예전의 한지에는 없다고 말하며 엄포를 놓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이혼 취소 소송이 되었다는 말과 아이 양육권은 가지고 왔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었죠. 벌써 이 일이 일어난 지 몇 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다시 생각해도 정말 끔찍하고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일이었다 생각해요. 어쩌면 부모 사랑의 결핍으로 시작된 잘못된 결혼이 이런 불행을 만들어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여나 저처럼 부모와 가정환경이 좋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아무 남자가 주는 사랑에 속아 결혼을 하는 것보단 진정으로 본인을 아껴주고 생각해주는 사람과 결혼을 하시기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남겨봅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같이 청소일을 시작했던 언니와 동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꽤나 잘 돼 현재는 30여 명 정도 되는 직원을 두며 업체 청소까지 다니며 사업을 넓히고 있는 중이에요. 누군가에겐 하찮은 일일지라도 저는 사명감을 갖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욱 열심히 당당하게 사는 여자가 되려고 합니다. 제 글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당당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